이성수의 블랙박스입니다. 자, 이 3월 말이 다가오면서 감사보고서의 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감사보고서의 난. 자, 기업들 입장에서 감사 의견 부정적이나 감사 의견 거절이 발생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간 그러한 종목들도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H모 자동차 부품 회사도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지금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감사 보고서의 난을 피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감사 보고서 관련한 상장 폐지가 진행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미있는 표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제 포털 사이트에서 제가 상장 폐지와 횡령, 그리고 배임과 같은 이 세 단어로 뉴스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 기사를 월별로 발생되는 뉴스 기사 수를 제가 한번 카운팅을 해봤는데요.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점 중에 하나가, 자, 이러한 뉴스 기사가 지금 화면상에 도표에 동그라미 표시로 제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매년 2월에서 4월 달에 집중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09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 쭉 보게 되면은 꼭 2월에서 4월 꽃샘추위가 올 때, 자, 이 감사 보고서의 날카로운 칼바람이 유수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 이 통계를 월 단위로 해서 제가 평균 값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 이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4개년도 동안에 횡령, 배임, 그리고 상장 폐지 관련한 뉴스 발생한 수를 월별로 평균을 해보게 되면요. 자, 다음 차트로 한번 바꿔주실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2월 달과 4월 달의 막대 도표가 평월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2월 달과 4월 달에는 감사보고서 부정적 관련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장 폐지 이슈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횡령과 배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감사보고서에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나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회계 분식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 회계 분식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작은 적자를 숨기기 위해서 사소하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적자가 누적되게 되면은 점점 분식 회계 규모는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새로운 주인이 왔을 때 이전 대주주와 여러 가지 협의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 대주주의 부실이라든가 분식을 숨겨주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분식 회계가 심각하게 진행되게 되죠. 자, 결국은 이것이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은 갑자기 뉴스가 뜨게 됩니다.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인해서 이전 대주주가 구속되었다라든가 지금 현재 대주주가 구속되었다, 뭐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이 이 상장 폐지 절차를 밟거나 거래 정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 과정에서 감사 보고서, 즉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이나 의견 거절과 같은 그러한 상황도 겹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이 매우 큰 고민거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고의적인 상장 폐지를 진행하는 악덕한 기업도 있는 경우도 있어서,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민감하게 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이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의 의견 거절과 부정적 의견을 강화하는 이유는 예전에 비해서 깐깐해진 그러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의뢰한 회사하고의 관계에서 의뢰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갑인 이 의뢰한 기업들의 구미에 맞게 여러 가지 감사 보고서를 좀 적정하게 그렇게 평가를 해주거나 했어 왔었죠.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강화를 했습니다. 이 회계법인에게 그렇게 봐주지 마라. 이 부실이 있으면 확실하게 의견 거절을 내든가 부정적으로 의견을 내라라는 그런 부분을 강화하면서, 만일 감사 보고서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해당 회계법인에게 감사 업무를 제한한다든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까지 그렇게 법안이 고쳐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 감사가 강화되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분식 회계가 들통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회계법인은 이제 부정적 내지는 의견 거절을 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감사 보고서가
시간 내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뉴스 중에 보면은 어떤 기업 감사 보고서 아직까지도 미제출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보통 감사 보고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회계법인에서 보았을 때도 문제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악재로 주가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자, 뭐 횡령 배임 그리고 뭐 감사 보고서에서의 여러 가지 투자 의견 의견 부적정 등과 같은 그러한 나쁜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을 피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그런 종목을 만나게 되면은 일순간에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아서 모든 투자한 재산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그러한 종목을 피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세 가지 방법은 제가 강하게 여러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린 바와 같이 자본 잠식인 회사는 무조건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200에서 300%가 넘어가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 분식회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자가 2년 이상 누적된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자칫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준은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간헐적으로 1년에 한두 종목 내지 많으면 한 5개 종목 정도는 고의적인 상장 폐지도 진행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일부러 악덕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계 장부 자체를 불태워버리거나 세절해버리거나 이런 악덕한 기업들이 있어서 회계법인이 가보면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자, 그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쥐레박 같은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반드시 분산 투자하시라는 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꼭 강조드리겠습니다.